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석해야죠. 오늘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로는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이것을 첫 번째 이슈로 다음받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였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크지 않은 모습이었고, 근데 한 오전 10시쯤 넘어서서부터인가요? 갑자기 물량이 크게 늘어나더니 지금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2,700억 원 이상 팔고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았었던 뱅가드 물량 거의 다 정리됐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건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거래소, 특히 거래소 대형성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없이는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시장의 체력이고 그러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해외 시장, 특히 선진 시장의 경기 선행 지수는 양호한 편인데 네. 브릭스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진국 그리고 후진국들의 그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경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서는 힘든 상황을 연출한다. 그것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업종 종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경기가 좋아지려면 원자재 관련주 그죠?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갱신하면 안 되는데 그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다 대한항공 물동량을 이야기하는 대한항공이나 한진해운 그죠? 여러 번 본 업종과 종목 부분인데 그러한 유형의 종목군단들이 하락을 가지고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자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고 자기 위안을 삼고 또 반대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미국이 조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양호한 해외 선진 시장을 놔두고 그죠?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 먼저 매수하러 들어옵니까? 그죠?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는 어차피 미국 시장이 또 경제 지표가 좋아서 출구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회수는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메꿔주려면 경제지표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의 마켓인 미국, 유럽, 중국. 그 속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많죠, 우리 시장은. 그래서 산업재 소재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중국의 PMI 지수나 PMI 제조업 지수 그죠? PMI 제조업 지수는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PMI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대형주들이 올라오기를 바란다. 아직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다만 거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고 그나마 위로를 받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죠? PBR 기준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810포인트 이하에서는 물량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뒤따라오질 못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뱅가드 물량이 구조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그죠? 더 이상 매도가 물량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2,77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선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매수를 하지 않는데 굳이 거기에
부를 길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 대형성 우량 대형 종목 부분보다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나 성장주 그 속에서 시가총액 부담이 적은 쪽 실적이 확실한 종목 거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기가 오면 우산을 쓰나 우산을 쓰지 않으나 옷이 젖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덜 맞아야 비를 덜 맞아야 나중에 되돌아 나올 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적이고 방어주보다는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흐름 속에서 실적이 확실한 쪽에 제한적 접근을 하는 것만이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소나기를 피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우리 한국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만한 거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덧붙여지는 모습이죠. 엔화 약세. 이거 어떡합니까? 백엔 또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김남 팀장님께서 환율 좀 봐주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저 현상도 나타나긴 하지만 원화도 약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 엔저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질에 놀라서 오늘 찔끔 움츠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막상 100엔대 다시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게 되는 원인을 낳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이머징 국가 쪽 국채 시장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화 시장까지도 연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국내 시장을 둘러싸고 주변 증시 자금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막상 우리 증시에 대한 그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 주변의 자금들이 섣불리 또 들어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되려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마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또 좋게 나왔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연방 그 준비은행의 총재죠. 더들리 이 총재가 말하기를 그간에 우리 연준이 말했던 거는 출구 전략을 논하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산 매입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 출구 전략을 논하려고 얘기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모여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위험 자산 쪽으로 시각이 좀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또 휴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 증시를 봤었을 때 관망세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우리 증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에 덜 하락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키 맞추기 장세를 좀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원인을 얘기하려고 했었을 때 엔저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엔저가 불거지는 이 부분에 대한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후속타를 맞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또 자동차 업종이 되겠고 오늘 시장 전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기아차, 현대차도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김규수 대표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5월 22일 날 사실 엔화가 103엔대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부분에 93엔대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100엔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5월 22일 103엔대에 보게 되면 105엔과 110엔에 갈 거다라고 하는 엔화 약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고점이 생기면서 내려왔고 그런 과정에 기아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47,850원에서 63,000원까지 반등을 이루어줬죠.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100엔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엔화 약세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엔화가 약세가 100엔대를 넘었으면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을 보이내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어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100엔대를 재진입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하는 가운데에서 경쟁 국가인 GM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국가들은 다 마켓이 월등하게
확장이 되고 판매 대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나 현대차는 소폭 증가, 기아차는 오히려 감소가 됐죠.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 대수가 판매가 증가할 때 우리 기업들이 그 범위만큼 확대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오늘 하락한 부분은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 떨어진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기하고 가장 민감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업종 그것이 뭐였어요? 건설업종이었죠. 그죠? 건설업종 오늘 급락입니다. 5% 이상의 급락 부분 그리고 저점을 먼저 갱신했었던 업종 부분들이 있죠. 그죠? 철강주 반드시 하지 마셔야 되는 업종, 철강업종, 현대제철, 동국제강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 소재의 부분, 경기 민감한 부분이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부분들이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의 유동성 회수가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락의 흐름들을 가지고 오는 업종의 흐름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종합주가율 30포인트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1822포인트를 지켜내면 이 다중바닥을 만들든 쌍바닥을 만들든 나름대로의 분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종에서 종목이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느냐,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업종이 나온다는 것은 그 종목군, 업종군 전체의 약세 흐름, 그것이 경기 모멘텀이나 실적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산업재 소재 쪽은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나 IT나 또 어제나 SK 하이닉스까지 급락을 했죠. 저는 SK 하이닉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얘기를 할게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거래소 대형주 쪽을 판단하건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할 만한 만만한 것들 그리고 그나마 가격이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매도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132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다시 깨지는 흐름들을 보면서 프리어닝 실적 발표를 금요일 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건 시장에서 일정 정도 발을 빼겠다는 이미지 실적을 그렇게 중요시 보지 않는다는 거죠. IT 너마저 실적이 안 좋다면 그죠? 미국의 경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정도의 기업마저도 실적이 안 좋은 걸 우려해서 패대기 치는 시장이라면 다른 경기 민감주는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김기수 대표님. 어쨌거나 엔화에 대한 우려는 자동차주들에 대한 영향이 과거만큼 크게 오늘 시장에서는 제한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모두 이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강했던 종목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나 이렇게 쭉 내려봤습니다. 200위권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락앤락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랐었나요?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 IBK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 내놨고요. 가격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도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부분들이 모멘텀에 목말라 있던 찰나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기가 쏠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남 팀장님, 네. 락앤락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그나마 좀 경기 소비재 쪽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락앤락도 물론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동안 한 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락앤락이 되겠고요. 네. 중국 기업, 중국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하면 대표적으로 락앤락, 베이직 하우스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기업이 이번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굳이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동안 많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오늘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도 오늘 장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시장 흐름이 약세장으로 가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소간의
장 마감 부근에 가서는 또 밀리는 그런 양상을 좀 봤었을 때 조금은 또 숨고르기를 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오늘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수급이 굉장히 또 좋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좀 길게 해서 봤었을 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락앤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대표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락앤락은 성장주입니까? 이건 어때요? 그 락앤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성장주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년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출 역신장이 나왔죠. 네네. 그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올해 초만 해도 엄청나게 샀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5월 실적 발표 전후를 통해서 실적이 이게 그 예상보다 엄청나게 안 좋으면서 이제 급락을 맞은 부분이었고, 이제 그 5만 원대 하던 주식이 17,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 중에 하나를 보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격에 대한 하락을 가지고 들어온 상태고, 그러한 가운데 반등의 흐름 부분이 종합주가지수나 전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5%대 이상의 거래량 강한 반등을 동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2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2,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유는 체크를 하고 중기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장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위축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김남 팀장님, 이제 실적 시즌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실적과 맞물려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다면 체크해 주시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떤 코스닥 거요? 시장에 있는 코다코라는 종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코다코라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사실은 한 해에 몇 천억씩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500억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가 항상 정말 싸다. 가격대 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구간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품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점유율도 60에서 70%. 이런 기업이야말로 정말 성장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의 그 판매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엔저라는 거를 그 머릿속에 두고 봤었을 때 그래도 나름의 호전의 실적을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달 국내 수출 판매를 봤었을 때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 벤더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올해 2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분기까지 실적이 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코다코 소개를 해드리고요. 현재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손절선을 121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2,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보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코다코입니다. 2,600원 목표 가격에 2,250원 손절 가격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죠. 김규수 대표께는 내일 시장 전반적인 전략 여쭤볼게요. 역전해 길 수 있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떨어져서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 이머징 마켓에서의 유동성 회수라면 그것이 우리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외국인이 돈 가진 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할 부분은 때가 회사가 날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보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를 하고 또 그렇게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이제 그것이 주식에 있어서 시장, 아까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이닉스가 그렇게 급락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수급 상황이나 전체 시장이 힘이 좋다면, 좋은 시장이라면 감히 그렇게 리포트 한 장으로 매도를 못 때립니다. 왜냐하면 반발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매도하고 나서
그죠? 쉽게 못 올라갈 거고, 못 올라가고 더 밑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시장이다라는 시장의 질의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제대로 없는 시장에서 급격하게 시장의 지수가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다. 그런 시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전의 기수 코너를 통해서 김기수 대표의 시황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